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방금 막을 내린 토트넘의 이번 겨울 이적시장. 자, 파라티치 단장 일 잘합니다. 토트넘이 이적시장 데드라인데이 마지막 날에 오피셜 던디를 쏟아냈습니다. 에버튼은 램파드 감독 영입과 함께 토트넘에서 델레 알리, 또 맨유에서 반더비크를 임대로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영입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선수들을 처분을 하면서 스쿼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에버튼으로 간 델레 알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델레 알리가 이적 시장 마감 6시간을 앞두고 토트넘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임대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의외의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기본 이적료 영원, 공짜로 에버턴에 완전 영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놀라운 게 델레 알리 토트넘 계약이 2년 반이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만 25살인 선수를 6개월이 아니라 2년 6개월이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본 이적료가 없이 보낸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토트넘에서 좀 모험을 감수를 한 것 같아요. 알리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델레 알리가 급여도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토트넘 재계약을 마지막으로 한 게 벌써 3년 반 전이니까. 아무튼 어떻게든 델레를 빨리 처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지금 팀 경기하고 있는데 틱톡이나 올리고 앉아있으니까. 아무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델레 알리의 기본 이적료는 영원이고요. 옵션에 따라서 최대 3천만 파운드 이상, 언론에 따라서는 4천만 파운드를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5, 600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옵션 조항이 20경기 출전을 하면 1천만 파운드, 약 160억 원을 준다. 이거는 이게 맞다면 웬만하면 이거는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팀이 리그나 챔스에서 거두는 성적, 또 델레 알리 개인의 기록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못 믿겠어? 그럼 써보고 돈 줘. 또 가끔 이런 식당 있지 않습니까? 먹어보고 맛없으면 돈 안 받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근데 막판에 그 린가드 영입에 실패한 뉴캐슬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걸 또 하이제킹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주 후끈 달아올랐었는데, 델레 알리 하이제킹에는 뉴캐슬은 실패를 했습니다. 델레 알리 이적이 이제 에버튼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이제 회장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티치 단장이 직접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레비 회장이 직접 개입을 했다고 해요. 에버튼의 빌 켄라이트 회장이 직접 만나러 왔대요. 레비 회장을 런던으로. 그래가지고 딜이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버튼이 임대가 아니라 완전 영입을 하게 되면서 알리가 이제 3월 8일로 예정된 토트넘전, 그러니까 에버튼하고 토트넘 경기에 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굉장히 친한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튼에 가서 포지션의 대선배격인 미들라이커죠. 램파드 감독 밑에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조건이 독특하기로는 친정팀 올랭피크 리옹으로 떠난 탕기 은돈벨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 이적 옵션이 딸린 5개월 임대 조건으로 프랑스로 갔는데요. 현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은돈벨레 완전 이적 옵션이 되게 특이합니다. 일단 5개월 임대료가 120만 파운드, 한 20억 원 정도 되고요. 완전 이적 시 리옹이 지불해야 될 이적료가 무려 6,500만 유로입니다. 한 900억 원 되는데, 이게 아니 지금 토트넘에서 완전 쩌리인 선수인데 이 친구를 완전 영입하려면 900억 원 내라고? 이거 안 판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제가 처음에는 글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약간 의아한 그런 조건이긴 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흔한 상황 아닙니다. 이게 재밌는 게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리옹한테 사왔잖아요. 그때 리옹한테 지불한 이적료랑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리옹이 2년 반 전에 토트넘한테 지불한 돈을 올여름에 그대로 토해내고 은돈벨레를 되사갈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있겠죠. 조건이 굉장히 좀 낮대거나 여러 뭔가 있겠죠. 뒤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어쨌든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그런 옵션이 달려있는 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임대 이적이라 할 수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제 은돈벨레 급여가 굉장히 높잖아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는 거 외에 은돈벨레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리옹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리가에서 온 두 선수 브리안 힐, 또 지오바니 로셀소, 콘테 감독이 쓰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이 두 선수 역시 각각 라리가로 돌아갔습니다. 브리안 힐은 발렌시아로 갔고요. 지오바니 로셀소는 이제 비아레알로 가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이적 옵션은 없는 5개월 임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좀 자신에게 익숙한 리그로 가는 거니까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
또 지금 토트넘이 돌아도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팀으로 좋은 조건을 갈 수 있는 그런 좀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적 가능성이 점쳐졌던 베르베이는 팀에 남게 됐습니다. 아약스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보냈는데 레비 회장이 원하는 이적료가 2,500만 유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시를 못했대요. 예, 그래서 콘테 감독도 그 내보낸 선수들하고는 다르게 베르베이는 좀 잔류를 원했다고 합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좀 출전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트넘에서 남은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확정됐다고 말씀드렸던 영입 선수들 오피셜 떴습니다. 나간 선수들에 비해서 들인 선수의 수가 좀 많지가 않긴 해요. 이 유벤투스 듀오 딱 2명이니까. 자, 달라진 상황은 없고요. 마지막까지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 썰이 꽤 강하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어떻게든 덴벨레를 처분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오퍼들을 다 오케이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국 일단 여름까지는 최소한 바르셀로나의 덴벨레는 남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스날이 과감하게 내친 오바메양을 데리고 왔거든요. 바르셀로나 팬들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시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토트넘 영입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벤투스 듀오 오피셜 인터뷰 떴고요. 또 유벤투스 쪽에서 두 선수 토트넘행 조건을 공개를 했는데 먼저 벤탄쿠르는 기본 이적료 1,900만 유로를 3년 동안 분할 납입하고요. 공개되지 않은 옵션 조건이 달성이 되면 600만 유로를 더 토트넘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완전 이적 조건에 선임대로 합류한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친구 이름이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쿨루셉스키입니다. K하고 L 사이에 U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쿨루셉스키는 2023년 여름까지 18개월 임대 조건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이 임대료가 1,000만 유로. 그리고 이제 2023년 여름 이전에 완전 영입을 토트넘이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 3,500만 유로의 추가 이적료가 발생을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공개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료 1,000만 유로는 올 시즌에 300만 유로, 다음 시즌에 700만 유로 이렇게 분할 납부하고요. 이적료는 이적 조항이 발동이 되면 향후 그 뒤로 이제 5년 동안 할부로 내는 조건입니다. 큰 돈 들어가는 이적들이 이제 할부 납입을 하는 거는 흔한 일인데 임대료 2년 할부에 그 뒤 이적료 5년 할부. 이거는 되게 파라티치가 디테일한 지점에서 꽤 영리한 계약을 이끌어냈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참고로 클루셉스키는 등번호를 44번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 예전에 맨유에 있던 야누자이 선수 기억하시죠? 이 선수 팬이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네. 클루셉스키가 스웨덴 선수잖아요. 야누자이가 벨기에 국대 소속으로 스웨덴에 와서 A매치 하는 그 경기를 보면서 반했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 반했을까요? 아무튼 뭔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금 토트넘에서 44번은 데인 스칼렛이 달고 있어요. 빈 번호는 아니어서 아마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의 분주했던 1월 이적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출이 더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스쿼드 사이즈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블 스쿼드는 나오긴 나옵니다. 보시면은 케인 자리에 스칼렛하고 레겔런 자리에 세세뇽 몇 자리는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즌을 제대로 치를 수는 있는 그런 스쿼드는 구성이 돼 있다. 큰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남은 시즌 토트넘이 유럽 대회를 나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안 쓰겠다고 선언한 그 잉여 자원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데 좀 이번 이적 시장에 의의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개월간 큰 이탈자 없이 리그 4위 진입 목표로 달린다면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봐요. 결국 이제 오른쪽 윙백 영입을 실패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길 바라야겠죠. 쿨루셉스키를 아다마 트라우레한테 하려던 것처럼 오른쪽 윙백으로 돌려쓰진 않겠죠. 그리고 손흥민 로메로의 부상 복귀 이게 또 빅네임 영입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바빴던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꿀빠